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분양권 당첨일이 양도세 기준 취득일이라는 기재부의 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과연 도대체 이게 왜 나온 거냐라고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나온 거의 배경은 우리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이거 방송했는데 기억나시죠? 아마 편집된 영상 아마 오늘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내용 중에서 굉장히 시행령 개정된 게 많이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매년 7, 8월쯤에 세법 개정, 법 조문이 개정이 되고, 그 법 밑에 이제 시행령이라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통 이게 연초에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부동산 세법뿐만 아니라 무슨 국세 징수법, 국세 기본법, 뭐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이슈가 되어 있는 게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양권. 이제 분양권이 이제 완전히 양도세 주택수에도 이제 들어가는데, 분양권 주택수는 이미 취득세는 2020년 8월 10일부터 들어갔고요. 양도세에 있어서는 2021년 1월 1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와서 가져왔는데, 자, 우리 소스 밝히고 시작을 하죠. 조선일보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1년 1월 8일자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 1주택 1분양권 관련해서 이제 분양권 당첨일이 이제 양도세 기준 취득일이다라고 했는데,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올해부터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된 날로 정해졌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제 앞으로 주택수는 취득세 주택수, 보유세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한 번 딱 읽고 두 번 생각 하면 안 돼요. 그냥 보고 딱 바로 이해해야 돼요. 자, 올해부터 2021년부터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렇죠. 이 말 없으면은 취득세인지 보유세인지 몰라요. 헷갈려요. 자,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된 날로 정해졌다. 자,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아파트 청약 당첨일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일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 전날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분양권 취득 시점이 당첨일인지 계약금 납부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자, 전날, 그러니까 6일이지 않습니까? 7일의 전날이니까 1월 6일. 이게 조금 전에 봤었던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던 요 날이고, 그 다음날에 이제 국세청 관계자가 발표했다는데, 제가 국세청 사이트에 가봤는데 뭐 관련돼서 뭐 나온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좀 확인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참고하시라고 도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올해 분양권을 취득을 하면 양도세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득일이 언제냐면은 당첨일이라는 거야. 당첨일. 그러니까 내가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몇 개 남아 있잖아요. 특히 뭐 많은 분들이 뭐 기대하고 있는 둔촌 주공 같은 경우, 자, 그거 내가 청약에 당첨됐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자, 그날이 분양권 취득일이 된다. 양도세 기준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기존에 좀 낡은 집이 하나 있고 둔촌 주공에 당첨이 됐어요. 기분 좋죠? 자, 그러면 이왕이면 그 낡은 집을 팔고 이제 둔촌 주공 새 아파트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기존에 있던 집을 팔 때 비과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쵸? 자, 그거 어떻게 하는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당첨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인정받아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그러니까 당첨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이번에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당첨일로 정해지면서 올해 새로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자,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내가 1번 주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주택인데 2번이 이제 분양권이라고 합시다.
자, 아까 제가 사례는 둔촌주공을 말씀드렸지만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중에서 둔촌주공 같은 새 아파트 청약 넣으신 분들에게 제가 좋은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뿅, 아시겠죠? 자, 어쨌든 2번 분양권이 당첨이 됐어. 당첨이. 자, 그럼 이 당첨일이 이 분양권의 취득일이라는 거예요. 취득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1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주택수 포함이잖아요. 양도세, 주택수 포함. 자, 그래서 내가 당첨이 되는 순간 나는 2주택이 된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2주택이 된 것까지 좋아하는데 기존에 있던 요 1번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은 언제 안에 팔아야 되냐? 자, 요 분양권이 당첨되고 나서 3년 안에 팔아라. 그러면은 비과세가 된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나는 지금 오래된 집에 있는데 채널 제네시스 방송을 듣고 좋은 기운을 얻어서 둔촌주공에 당첨이 됐다. 당첨되고 나서 3년 안에 요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 그럼 1번 주택 비과세 받고 새 아파트 가고 너무 좋다. 이거는 채널 제네시스 박 들어서 운이 좋아서 그랬다. 아, 이게 제가 모니터를 바꿔서 좀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둔촌주공이 굉장히 그 대규모 단지 아닙니까? 14,000세대인가요? 13,000세대인가요? 뭐 또 흔히 나오는 표현 있죠. 뭐 건국이래, 뭐 단군이래, 뭐 또 나오는데, 야, 만약에 내가 둔촌주공에 당첨이 됐는데 그게 이제 너무 갑자기 규모가 크다 보니까 3년이 오바됐어.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자, 밑에 나오죠. 자, 공사 지연 등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못 팔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나는 기존의 주택을 그냥 끌고 가기 싫고, 뭐 정부도 2주택 하지 말고 팔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아니고 비과세 받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 분양권 아파트 둔촌주공 사례에서 이게 완공되고 나서 2년 안에 모든 가족이 들어가 살고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그게 빠진 것 같은데, 2년 안에 모든 가족이 들어가고 1년 이상 최소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완공되기 전에 팔거나 아니면 완공되고 나서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게 3년이 넘어서 어떻게 한다? 3년이 넘으면은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온 가족이 들어가서 1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2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 주택은 이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아니면 완공되고 나서 2년 안에 얘를 팔아야 돼요. 그 내용은 여기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관련된 내용이 이제 70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좀 넘기니까 좀 여러분들이 보기 힘드시겠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빨리 넘겨드릴게요. 오케이. 자, 조금 눈이 아프시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렇죠.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조문을 봐야 됩니다. 조문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은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그냥 통과됐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 확정이 아마 2월달, 3월달 요때 될 건데, 그때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 이제 이게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도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올해부터 취득하는 분양권하고 이제 기존의 입주권하고는 거의 이제 비슷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되죠. 그쵸? 당연히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 취득해야 되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자, 여기 검정색 2번 있죠? 검정색 2번 보면은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했을 때, 아까 그쵸? 이게 새 아파트가 둔촌주공이 3년 안에 돼야 되는데 이 입주권 대신에 분양권이라고 넣으면 동일해져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업하고 니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신규 주택, 즉 둔촌주공 완성하고 나서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되고, 또 니은
신규 주택 완공 전에 또는 완공 후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검정색 3번이 있는데 얘는 입주권만 해당되니까 일단 우리가 분양권 관심 있고 새 아파트 당첨되면은 우리는 1, 2번을 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이게 최종 어떻게 되는지는 또 뭐 여기서 바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해 되시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취득하고 나서 뭐 3년, 취득하고 나서 뭐 2년, 완공되고 나서 뭐 또 2년, 뭐 1년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거 관련해서 완공 시점은 언제냐? 완공 시점은 자, 이거 완공 시점도 되게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기사에 의하면 이 새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그 확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포함해서 잔금을 납부한 날이라고 국세청이 전했다고 해요. 여기 이제 통상 입주일보다 늦은 준공 검사 완료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공일은 우리가 잔금일이다. 완공일은 우리가 잔금일이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 완공일은 잔금일이다. 요거까지 좀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잘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또 내용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3년 안에 지연되는 게 뭐 공사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막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막 연체를 시키거나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냥 원칙대로 요것만 말씀드리고 뭐 이제 뭐 좀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 보니까 근데 당첨이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이제 나중에 소명만 하면은 취득이 아닌 걸로 보겠죠. 대신에 이제 그 당첨 권한이 날아가니까 통장 날리는 거니까 잘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뭐 개인적 사유로 3년 내에 못 파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 경우에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은 되게 짧아요. 되게 짧지만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둔촌주공이라고 예를 든 거는 좀 특정 단지를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고 올해도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당연히 새 아파트 청약 이거 보실 건데 뭐 이제 오늘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녀석하고 좀 통화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친구도 막 이렇게 이제 집을 이제 살려다가 못 사고 해가지고 이제 좀 지금 약간 좀 사실 이제 허탈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보니까 이제 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을 못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 뭐 9억 넘으면 아예 안 나온다든지 9억 넘어도 9억까지는 40% 나오고 초과된 거 20% 나오잖아요. 무주택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제가 알려주고 이제 친구한테 알려주고 이제 뭐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가족끼리 한번 잘 상의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이제 아까 말한 그 단지도 나오고 해가지고 마침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1년 1월 이후에 이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럼 취득세, 주택수는 언제냐? 이미 2020년 8월 10일부터 들어갔다. 취득세,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하고 상담할 때 주택수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분도 대답 못한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분양권 당첨일은 분양권 취득일은 당첨일이다. 계약일이 아니다. 그래서 당첨되고 나서 기존 주택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3년 안에 못 팔면은 요런 조건 안에 팔면 그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비과세 못 받으면은 그냥 2주택 끌고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다.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가 높다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뒤풀이는 한 10분 정도만 짧게 합시다. 자, 이제 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